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를 고민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들 또는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많잖아요. 그거 제가 하루에 10분이면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권리락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권리락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권리락을 이렇게 발생하니까 뭐 급등한다, 뭐 투자 주의가 있다, 권리락 효과의 상한가 가기도 하고, 무상증자, M&A, 주가 2배 급등, 코로나가 뭐예요, 권리락 효과 때문에 막 날아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것들이 뭐길래 주가가 급등과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뭔데 뭐 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뭐 권리락이 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락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구주에 부여된 신주의 취득 권리가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벌써 어렵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네이버에 검색이 되어 있는 그 사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신구 하면은 뭔가 약간 오래된 느낌이 있죠.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에 부여된 신주, 새로운 주식에 대한 취득 권리가 없어진, 그러니까 탈락 같은 거죠. 권리가 락됐다, 탈락됐다, 그죠? 권리 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뭐 권리가 왜 생겼고 그거는 왜 떨어집니까, 이것만 알면은 권리락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글이 길지만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권리락 효과라는 것은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는 보통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을 해요.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요, 자본을 늘려야 될 때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뭐 투자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를 위해서요. 근데 뭐 이거의 비용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유상증자가 되기도 하고 무상증자가 되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을 늘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우리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자본을 새로 발행할 테니 이걸 새로 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에 돈을 충당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증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합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구주주 배정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유상증자도 형태가 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반 공모랑 3자 배정은 상관이 없는데, 구주주, 그러니까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먼저 살 권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무상증자도 우리 주식을 언제 어느 날까지, 이 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한 주당 한 주를 더 줍니다. 또는 두 주당 한 주를 더 주겠습니다. 그런 식의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권리를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까지만 주고 그 날 이후로는 권리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권리가 종료가 되는 시점을 권리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이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우리가 주식을 한 개 더 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이 지나면은 권리락해서 그날 권리락 1이 되는 거죠. 어쨌든 권리락 1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권리가 사라짐에 따라 가지고 주가를 조절을 합니다. 요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권리락, 오케이, 그래, 뭐 권리가 있었다가 이제 권리가 박탈당했다. 우리 아파트 보면 청약했다가 청약 권리가 박탈당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겁니다. 돈을 넣어야 된다. 뭐 이때까지 돈 안 넣으면은 너는 권리 박탈이야. 야, 신청 어디까지, 야, 우리 회사 면접 볼 거야? 우리 회사 7월 6일까지 네가 면접을 봐야 돼. 7월 6일까지 안 하면 너는 이제 탈락이야.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대학교도 신입생들 보면 입학금 넣어야지 그거 입학을 가능하고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입학금 넣어야 되잖아요. 그 날까지 넣으면은 너는 합격, 안 넣으면은 탈락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날짜를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적혀있는 그 날이 바로 권리락이고요. 어쨌든 이런 게 가격을 조절하게 되는데 왜 생기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상증자의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현재 주가가 1,000원입니다. 이거를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는 1:1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거죠.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아무런 가격 조정이 없이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게 되면은 1,000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주식이 2주가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자산은
두 주가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자산이 2천원이 됩니다. 나 1억 투자했는데 갑자기 1억을 더 준다? 아니 2억이 되었네? 갑자기 100% 수익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 시장에 혼란이 초래가 될 수 있고, 야 저기 주식 공짜로 도져가지고 자산 대박이 난대, 그러니까 저기 매수하러 가자 이러면서 시장에 혼돈이 생기고 광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산과 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주가를 500원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 한 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두 주가 되는 거죠. 대신에 1,000원이었던 주가를 500원으로 낮추게 되면은 500원 곱하기 두 주에서 1,000원으로 나의 자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분율에도 변동이 없는 거죠. 내가 10,000주를 갖고 있어가지고 1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뭐 한 주를 더 주니까 내가 20,000주가 됐네, 이제 20% 지분이야, 이게 아니라 주식 그 전체 가격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지분율에도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 크기는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권리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1,000원이었던 주가를 어쨌든 이날 이후로는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자, 그리고 없는데 이젠 권리가 생겼잖아. 한 주당 한 주 더 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좀 조절을 할게 라고 1,000원이었던 주가를 갑자기 500원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사실 기업 주가의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괜히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니 저거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500원이 되었네, 사러 가야 되겠어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몰려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갑자기 급등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저런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데요. 새로운 발행이 주식이 되는데 발행되는 주식에도 할인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비율적으로 또 조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 한 군데에 한 사람이 쓰고 있을 때는 방을 넓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쓰면 방을 반토막 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방 크기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처럼 한 주당 한 주가 더 늘어났다. 주식 수는 늘어났는데 시가총액은 그대로다 보니까 시가총액 그대로 주식 수는 늘어났으니 그만큼 거래가 되는 가격을 조절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권리락 때 발생되는 권리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처럼 무상증자 때도 착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주식수가 많아진 만큼 현재 거래되는 가격을 줄이는 것을 권리락 효과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이거를 막 복잡하게 글로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막 내용들을 적혀가가지고 뭐 아까 전에 봤던 뭐 구주가 어쩌고 신주가 어쩌고 이러니까 어려운 건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 일단 권리락 효과 때문에 생기는 주가 하락은요, 착시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을 한 개당 1,000원에 사 먹을 건가 아니면 반쪽만 떼가지고 500원에 사 먹을 건가의 문제인데 결국 가치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사과 한 쪽을 지금 이거 1,000원에 사과 사드실래요 했는데 반만 뚝 떼가지고 이거 500원에 사드실래요 했을 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0원이었던 사과가 500원으로 좀 떨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죠. 반쪽밖에 안 주지만은 오 싸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반쪽만 500원에 사 먹을까의 문제일 뿐이라서 주식 가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락 효과가 있는 기업을 원래 1,000원짜리를 내가 한 주에 500원에 살 수 있다니 너무나 좋아, 너무 싸졌다, 사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착시 때문에 생기는 급등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 전부 다 물리게 돼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기업이었고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단순 매수세 때문에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빠져가지고 그때 괜히 샀어 하면서 물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상증자가 아무래도 일어났을 때 착시 효과도 있지만 1,000원이 없거나 부담스러워서 사탕을 사 먹지 못한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번 사보고 싶은데 야, 씨 이거 500원에 사과를 먹을 수 있다니. 내가 주문해 보니까 마침 1,000원이 없고 500원밖에 없어가지고 저 사과 1,000원짜리였는데 먹고 싶었는데 못 먹는다 했는데 아유 반이라도 맛보자 하면서 500원 내고 사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도 사 먹어보지 못하거나 1,000원이 없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사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탕 한 개를 온전히 팔기 아쉬웠던 입장에서도 반만 팔 수 있겠죠. 아, 나 이 사과 다 팔기는 싫은데 왜 한 개당 1,000원인 거야, 반만 떼서 팔
팔 수 없을까 했는데 반을 떼서 팔 수 있게 500원에 팔 수 있게 해준다면은 나 반만 들고 있고 반은 500원에 팔래 하는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고 지금 주식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수의 선택권이 좀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택권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수가 조금 없는 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수를 늘려버리는 효과로 활용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투자할 때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제 그냥 항상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무상증자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 자산이 공짜로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한 주당 한 주 더 주니까 100% 수익 날 거야 라고 2배 수익이 나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주당 두 주당 한 주를 준다면 50% 수익이 바로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가격의 조정이 있으니까는 자산 안 늘어나죠. 그만큼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무상증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내 자산이 뻥튀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은 떨어져서 조정을 받으니까요. 주식 가치의 변함은 없으나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다양한 가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무상증자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든지 갑자기 가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냥 변동만 있었던 것뿐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락 이후로 급락하는 경우들도 좀 많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왜 이렇게 싸졌어 하면서 파는 사람들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이 생긴다면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요. 올라갔으면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급등이 이어지면요, 이익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 난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유망한 기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야지 라고 투자를 했지만, 이유는 그랬지만 갑자기 이상급등을 했다면 내가 생각한 건 다르게 수익이 나버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봤던 투자도 조금 일찍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 계획과는 상관없이 수익 실현의 기회를 삼으면 되고요. 그럼 그렇게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멀리 보고 투자할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 찾아간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급등 현상이 나왔을 때는 바로 팔아버리고 다시 제자리 찾아갔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권리락 효과도 별거 아닌 거고 그냥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단순 해프닝이 생긴다면은 빠르게 청산하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권리락 효과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야 좋지 시끄럽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뉴스만 나오고 이런 뉴스 나오고 대박이네 뉴스 나오고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했 좋은 거 아닙니다. 기업은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급등 나오면은 그것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도 권리락 효과 재밌게 들으셨나요? 별거 아니죠? 앞으로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니까 경제상식사전 꾸준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상식사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